짧은 시간인데, 제가 일단 가늠해 본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주어질까?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국제법과 국제정책을 다 설명드리긴 좀 무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 혹시 개인적인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별도의 시간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주어져야지 이 두 과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컴팩트하게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진행 과정은 이렇게 30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경향, 올해 그 2달 전에 봤던 시험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거 간단히 경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야 될지 이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전에 봤던 시험은 예상이 조금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달라진 피스의 시험이 들어간 이후에 달라진 과정에서 새로 어떻게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국제법이 너무 예외적으로 나와가지고 많이들 당황했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도 조금 더 당황했고, 사실 자료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야. 근데 그 정도까지 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일단 단언했는데 의외로 제 표현이 잘 안 맞게 됐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국제법, 국제정책의 외형직의 과목은 아시겠지만 국제법은 우리가 90점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었고, 다만 문제는 국제정치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출제된 올해 문제가 그게 뒤바뀐 거지.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은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었고, 특히 저와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슈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평균점이 이번 시험에서는 뭐 제가 같이 했던 친구들은 뭐 90점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의외로 기분이 좋았는데 국제법에서 그게 완전히 배신이 됐지. 그죠? 누가 봐도 국제법은 조문 자체에 대한 접근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문제질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조문의 대표적인 게 조약이냐 협약이냐의 일단 용어를 물어보는,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정도예요. 그죠? 이거는 문제를 변별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꽤 많이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출제자의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피스 시험이 도입한 이후에 새로운 경향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조금 우리가 그걸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피스이 들어간 자격시험 이후에 전공 과목인 국제법과 국제정책은 다르게 일단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5개 문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문항이 어디에 배치되느냐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법은 보통 이렇게 편제됩니다. 하나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판례에서 장난을 많이 쳤어. 그리고 조문 자체도 VCLT라고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서 조문을 그대로 따왔고, 특히 이 조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결되는 게 국제경제법인데 이 부분의 비중이 조금 난이도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일단 출제 경향인데 어디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냐면 요 체크한 부분. 판례에서 깊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문 해석 자체가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봐야 될 조문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죠? 이게 앞으로도 유지가 되느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격시험인 피스의 시험을 1차로 치른 이후에 전공과목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5문제가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에서 해석을 하냐면 이쪽 부분엔 더 이상 건드릴 데가 없고, 조문과 그 다음에 경제법에서 아마 조금 더 일단 좀 원활하게 문제를 일단 달리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TBT 조항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던, 그러니까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자료에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입이 방정이지. 거기까지는 아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턱커턱 딱 나왔어. 그죠? 저도 책임이 있죠. 이번에 국제법은 대부분 다 과락 넘기에 너무너무 바빴고 평균점이 역대 최저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그동안 많이 신뢰라고 얘기했지만 안심했던 친구들한테 아주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죠. 근데 보편적으로 다 점수가 낮아가지고 특별히 내가 특별히 이 점수에서 이 과목에서 불이익을 당한 일은 없지만 어쨌건 이게 하나의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5문제가 늘어날 때 어디에서 좀 더 많이 비중을 둘 것이냐? 요 두 파트야. 그죠? 판례와 조문, 경제법. 판례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0개 판례, 200개 판례.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5급에 외교원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들도 이번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제가 국립외교원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원 친구들한테 이번 국제법 문제를 쭉 한번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평균 몇 점이 나왔냐면 50점? 55점? 이 친구들 당황한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시험이 피셋이 추가가 돼가지고 좀 경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떤 시장을 보냐면 5급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뭔가 회의감이 많이 느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죠? 숫자는 국립외교원이나 아니면 7급의 외형직이나 숫자는 비슷해요. 지원하는 숫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일부는 마음을 좀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탕을 먹일 겸 문제를 쫙 나눠줬더니 마음을 달리해가지고 그냥 5급으로 있겠다. 뭐 이런 경향이야. 이해되시죠? 이번 문제는 누가 봐도 제가 해설할 때 한 문항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조약이냐 협약이냐 도저히 이렇게 장난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저도 해설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날 해설을 달아야 되는데 이 한 문항 때문에 다음날까지 이게 지체가 된 거야. 암만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론 올해는 특이한 케이스겠지만 자격시험을 피셋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건이 뭘로 변했냐면 앞으로의 출제 경향은 국제법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느냐. 자,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론 공부하시고 판례하고 조문하고 경제법은 별도로 가볍게 다루는, 왜냐하면 20개 문항에서는 경제법이 2개로 배치되어 있던 문항인데 이게 4개로 늘어날 예정이야.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되겠죠. 그죠? 근데 이번 TBT 조항을 우리가 살펴보건데 제가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 그냥 뭐 일단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어쨌건 경제법의 세부적인 부분은 분명히 강조될 부분으로 출제될 예정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요. 그죠?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국제정착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평균적으로 약 몇 점을 우리가 보통 국제정착에서 점수를 보통 마크를 하냐면 보통 70점 넘기기 뭐 이런 있어. 그죠? 전략이. 왜냐하면 국제정착은 건드리는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저인망 쉽게 말하면 그물을 쫙 깔아놓고 걸리면 좋다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적이 75점 80점을 육박하는 게 제 목표고 90점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또 이번에는 이 경향이 앞으로 유지가 된다면 보통 파트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처음에 이론입니다. 똑같아. 일반 이론과 국제법이 똑같아요. 그죠? 이론 나오고요. 또 하나가 이슈 나오고 그 다음이 외교사 나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4문항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 다가 이슈가 11개 훨씬 더 넘었어. 이론은 의외로 원래는 뭐 이론은 4개 5개로 보통 편제가 돼. 그죠? 이슈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시험의 변별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수월했어. 쉽게 말하면 이론은 보통 일단 미들 이론과 스몰 이론 정도가 나서 중범 이론과 스몰 이론을 교차해서 문제는 아닌데 보통 스몰 이론인데 일반 정치학 일반 이론에서도 보통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난을 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올해는 이 경향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슈엔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당장 현황도 있지만 보통 수험계에서 좀 힘들었던 문제가 이란에 관련된 문제야. 이란은 JCPOA를 미국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과 더불어 탈퇴한 이후로 중동적의 강성 시아파 국가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란의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의 선지 곤란에는 대표적인 이슈 문제인데 난이도가 뭐 만만치 않아가지고 여기서 곤혹을 치렀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곤혹스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럼 이슈는 너무너무 다양하지. 지역 이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슈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구론 나올 거야. 아세안이나 EU의 현황이나 이런 거 나오고 제도론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차해가지고 묶여가지고 이슈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거죠. 자꾸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겁을 드리는 게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든 간에 이슈는 사실 저인망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넓게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교사는 보통 몇 문제 나오면 4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연대 순으로 문제 나오는 게 좀 골치 아프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습니다.
194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좋아. 자, 1948년, 그 다음에 51년 이런 건 우리가 외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3월, 8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때 연대 배치가 조밀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조밀하게. 그러니까 같은 해에서도 몇 월이 먼저 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다들 외교사에 좀 질리죠. 보통 외교사라고 얘기하는 건 외교산 투키티데스 이번에 문제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문제가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보통 비인체제부터 나와. 자, 비인체제 그 이전에 아주 거슬러 올라가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주권이 새로 출발했던 시대에서 정착도 그렇고 국제법도 되게 중요한 해야 1648년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비인체제부터 냉전사까지가 일반적으로 외교사 범위예요. 근데 여기서 몇 파트가 나온다? 4개, 5개가 나오는데 아마 25개로 늘어나면 여기서 조금 난이도 조정을 하겠죠. 한두 개가 더 배치되겠죠. 그죠?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사는 많이 공부하는데 의외로 건질 게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이에요. 좀 약간 허탈한 과목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와 같이 연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요거.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치를 통해 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글쎄요, 국제법 난이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체감적으로 덜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서 자, 난이도가 바뀌었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늠을 한번 해봅시다. 내년부터 여러분 내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향이 내년에도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몇 년 동안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20개에서 25개로 늘어났으면은 난이도 조정을 어디에서 얘네들이 일단 맞출까? 일단 피셋이라고 하는 1차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무래도 출제 입장에서는 좀 더 선별력이 있는 일단 그 출제 경향을 보이겠죠. 국제법은 말씀드릴게. 이론에선 더 이상 깊이 팔 수 없어. 이거는 아마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판례 부분에서 디테일한 판례.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100개 또는 200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인섭 쌤이라고 서울대 국제법 교수의 정통한 분의 신국제법 강의라는 책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교재는 정인섭 쌤 교재가 아니라 김대순 쌤이라고 연대 국제법 이유법의 대가인 그 양반이 거의 2000페이지 그 교재가 있는데 그걸 제가 편집했어.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2000페이지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교재를 봐가지고 접근하는 건 좀 무리니까 이론은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이론 정리는 일단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거겠지. 그러니까 100개 선이냐 200개 선이냐 판례 200개를 긁어 모아가지고 쟁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사실 여하 그 다음에 쟁점 이후에 자 국제법에서 다뤄질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게 판례인데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게임이 일단 시작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아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경제법 파트의 판례까지 일단 들어간다면 조금 난이도는 여기서 조정을 할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조문인데 올해 같은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조문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VCLT 비엔나 조약법 협약이죠. 반드시 보셔야 되고 국가 책임론 이건 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ICJ의 재판 규정이야. 이거 저와 같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과 양이 조금 늘어난데 다행인 게 뭐냐면 올해까지가 본 게 여러분들이 부수 과목들이죠. 뭐 국어나 한국사나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 저와 같이 필수과 이것만 파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수 과목들에 쏟는 시간이 조금 절약될 수 있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으로 같이 이번 시험도 그러니까 내년 시험도 그렇게 치른다. 조금 무리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다른 전략을 아마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가 이렇고요. 국제정책은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론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 내가 처음 외형직을 지금 접하는 정보치고는 조금 더 까다로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 뭐 정보는 이미 다 취득했다고 보고 좀 그 선에서 일단 출발하는 논리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정책 이론을 국제
좀 어려운 표현 할게요. 정치, 경제 이론까지 나와. 이게 예전부터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던 문제예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은 왜 여러분들 왜 그 패권 안정론자 입장에서 보면 패권 안정론자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길핑 같은 학자는 패권국이 있어야지 국제사회가 안정적이다 라고 보는 대표적인 현실주의 이론의 일단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럼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양반의 범위를 알고 보면 국제정치 경제학자야. 이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경제학 이론도 일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경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론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역 이론이 있고요. 투자 이론이 있어.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5급 외교원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그동안에 7급 외형직에선 잘 다뤄지지 않았다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 올해는 이게 나왔다고. 그죠? 그래서 요 이론까지 공부한다면 조금 더 이론이 세분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한번 공부하실 때 이게 뭐 이론이 몇 개 문제 나오겠습니까? 한 5개, 6개 정도 문제 나와요. 그죠? 그런데 5개 문제로 더 늘어난 25개 문제의 비율에서는 이 국제 정치 경제 이론이 한두 문제가 더 추가되고 이게 변별력의 변수가 되겠지. 그죠?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자료 공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이슈 뭐 이거는 뭐 일단 출제자의 장난으로 충분히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폭넓게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 외교사야 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냉전사 위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경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공부 방법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자, 제가 설명을 이미 일부 드렸어요. 내년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피셋은 뭐 제가 말씀드릴 그 계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 피셋을 통과하기 전에 일단 1년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2차로 본격적으로 일단 출발하시면 대표적으로 국제법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 전 이렇게 봐요. 제 일단 좀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올해 같은 문제를 한다면 아마 출제위원들이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심지어는 행소 얘기도 해. 이 문제 경향이 사실 원래 7급의 유형과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수험계에서는 행소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과장되지만 지금의 국제법은 비판 많이 받고 있어. 이건 변별력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향점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국제법은 다시 조정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범위는 넓어지겠죠. 어느 식으로 공부하시냐면 먼저 뭐 기본적인 겁니다. 국제법 일반 이론을 공부하시는 거야.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럼 교재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까지 7급 교재는 버리셔야 돼. 이제 이건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새롭게 5개의 문제가 추가된 부분은 일반 이론 가지고는 조금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정인섭쌤 교재나 자 아니면 김대순쌤 교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 그죠? 이거는 뭐 1500페이지가 넘고 2000페이지. 이건 다 5급 자 일단 교재들이야. 이걸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요약 정리한 교재를 보셔야 돼. 아주 컴팩트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일반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면 그동안의 7급에선 다뤄지지 않는 판례와 그 다음에 논거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교재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조금 부족하니까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을 더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보통 일반 이론 공부할 때 몇 개월 정도 걸리겠습니까? 하면 4개월 정도가 자 소요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돌린다고 얘기하죠. 근데 국제법은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 접근할 때 거부감이 심리적 거부감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돌릴 때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속 돌리셔야 돼. 쉬면 안 돼. 자전거야. 쉬면은 잊어버려. 휘발성이 너무너무 탁월한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조차도 오랫동안 국제법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제가 몰랐던 판례가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중재재판에 대한 판례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단 만약에 문제를 까다롭게 낸 다음에 판례는 뒤질수록 일단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쨌건 일반 이론 공부하신 다음에 이 속에 판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건 기본이고요. 별도로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셔야 돼. 이게 바로 판례법 공부야.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붙여서 공부하실 게 판례법입니다. 자, 저와 같이 공부하면 기존의 100개 말고 자, 국립외교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200개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례는 각종 판례를 연대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야. 그러면 처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국제법의 연원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연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령 뭐 로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의 쟁점이 뭐지?
어느 법에 들어가지? 사실 확인은 어떻게 되지? 이걸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될 거야. 저는 여태까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분류 정도만 알려드리고 사실 국제법이 원래 재미없는 과목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재미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판례들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지루해하다가 판례 나오면 눈이 반짝거려요. 그죠? 이거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제가 일단 양념처럼 수업을 했는데 이제 양념이 아니야. 이게 메인 요리가 됐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 이거 끝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코스가 바로 조문입니다. 그럼 이게 디저트가 될 수도 있는 과목이었는데 디저트가 아니야. 이것도 역시 메인 요리로 등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문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저는 여태까지 조문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때 나눠주고요. 중요한 거 체크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법문이 좀 까다로운 거 같이 일단 얘기해주고 풀이해주는 수준. 그죠?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수준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조문은 이거에 대한 해석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지 자체가 길어졌어. 이해되시죠? 국제법 선지가 길어졌다고. 조문을 통해서 길게 만든 거야.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그냥 언어 독해하시 읽으면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겠지. 이게 바로 조문이에요. 그죠? 여기 끝나면은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국제경제법을 저와 같이 지겹도록 하셔야 돼. 왜냐하면 많으면 4개 문항이야. 절대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파트예요. 여태까지는 2개 문항, 쉬운 문항이요. WTO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뭐 이거 그냥 흘겨 들으셔도 돼. DSB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반복적으로 나왔어. 아니야, 지금은. 이해되시죠? 국제경제법 파트가 세분화되고 난이도가 높아진 걸 아까 얘기했던 20번 문항입니다. 요번에 7급 외무영사지 국제법 20번째 문제가 난이도를 결정을 했어요. 요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다 똑같은 입장이야. 이제 누가 많이 돌리느냐, 휘발성이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암기사항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저와 같이는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자, 국제정책은 흥미로운 과목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 아시겠습니까? 국제정치 패러다임. 박재영 교수가 썼던 자 아주 슈퍼 스테디셀러야. 그죠? 요 책을 통해서 제가 편집한 자료가 있는데 요걸로 수업을 해. 그러면 이건 이론을 잡아요. 이론 플러스 외교사가 일부 잡혀요. 그런데 저는 이론은 이걸로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스몰 이론에 관련된 거. 이거는 국제 정치 경제 이론. 이거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고요. 외교사는 뭘 제가 기본 텍스트로 삼냐면 김용구쌤 서울대 자 김용구쌤의 세계 외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편집해가지고 씁니다. 아무래도 5급 시험에 준할 수 있는 교재를 보셔야 돼. 처음에 너무 까다롭고 힘들 거야.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 내년 시험에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플러스 나중에 연대표는 별도로 하셔야 돼. 그러면 이런 거는 모아서 약 10개, 12개까지가 예상됩니다. 전체 25개에서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처리하겠습니까? 이슈지? 정말 어려울 거야. 그죠? 요거는 재미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할 때는 이 저널, 즉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것들을 추려가지고 브리프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게 조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중앙아시아에서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앙에서 조금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CIS 국가, 지금도 CIS 국가지만 대립되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르메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카프카스 산맥 바로 밑에 있는 두 나라인데 근데 그루지아까지 지금은 조지아라고 부르죠. 요 세 나라가 카프카스 3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나라가 분쟁 벌리고 있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서로 간에 앙앙불락이야. 근데 이 자료를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이슈를 이걸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브리프 자료를 일단 제가 드릴 거야. 저널 뭐 등등 언론에서 보도됐던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들을 묶어가지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이슈는 제가 기본 골격 이렇습니다. 4강 외교야.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외교 전략,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뭐 외교 전략,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4강 외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외교 전략 공부하실 거야. 플러스 지역 외교예요. 어딜 얘기하겠습니까? 아세안 지역과 EU 지역 얘기하겠죠? 요거 다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이 중에 테마 이슈를 또 건드려야 돼.
저 이렇게 과하게 설명드려도 되나? 그죠?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만만치 않은 공부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실 각오는 이런 것들을 7급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친구들을 봤냐면 이 준비하다가 5급으로 돌려서 합격한 친구 많이 봤어요. 결국 5급이나 7급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공부의 수준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럴 바에는 5급으로 가? 그건 아니고요. 서술형 구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1년 만에 일단 할 수 있는 공부는 7급 외형직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 5급을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기초적으로 3년은 필요해. 별도의 공부 방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공부의 수준과 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테마 이슈는 뭐냐면 환경, 안보, 테러 이런 거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자 공부의 어떤 그 수준이 일단 올라올 수 있겠죠. 이런 게 결합된 게 전공 2과목이에요. 자 조금 더 시간이 없으니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공부량을 조금 계속 높이셔야 돼. 다른 과목을 하지 않으시잖아. 피셋 뭐 우리 학원은 아시겠지만 피셋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학원입니다. 워낙 일단 이름당고 강사분들도 있고 헌법 황당길쌤은 워낙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기초적인 일단 인프라는 충분한 학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공 과목이 이 두 과목을 제외하고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하루에 공부량을 여러분들이 수업 만약 저와 같이 하게 되면 본 수업 이외에 같이 일단 혼자 하셔야 될 공부 최소 양이 적어도 6, 7시간은 도출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은 주말에 어떻게든 메꾸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이번 시험에서 조금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자료가 이 정도면 됐겠거니 했는데 아니야. 더 많은 자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휘발성을 막기 위한 공부가 최소한 하루에 이 정도 공부량은 보이셔야 돼. 그리고 주말에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종합적이 되면 결과가 1년 만에도 일단 좋은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제공하는 건 OX 문제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요거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은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처음 수업할 때 아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정착의 테마 주제 일단 하나씩 드리고 있어.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학 요 테마를 미리 드리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일단 시간 없을 때 이거 드리면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조금 여유 있을 때 드려가지고 요가 대표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면은 신자유주의 너무 쉽죠? 근데 여기에 관련된 학자는 까다로워. 밀턴 프리드먼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워. 이 학자를 하나하나 일단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매주 일단 테마 주제를 잡고 지금 드리고 있어. 그랬더니 효과 좋더라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이 일단 수업에 일단 병행해가지고 같이 많은 자료가 들어가고 재본형 교재도 일부 들어가고 할 정도로 자료가 많은데 하루에 이 정도 시간을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이 안 나온다면 이걸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작심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고득점을 일단 막 하려면 요 정도의 시간적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험입니다. 그죠?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됐죠. 우울하죠. 그죠? 좋은 설명이 아니야. 그죠? 제가 알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사기치기 싫어요. 시험 쉬워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들과 시험을 아주 으쌰으쌰 너무너무 신나게 하지만 결과가 참혹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실 바에는 각오 단단히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인프라가 아주 좋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과 뭐 강의 스킬이 뭐 탁월하거나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다만 자료 해석 부분은 여러분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자, 시간을 제가 이렇게 제한받고 일단 설명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빠진 느낌이야. 그죠? 근데 어렵다는 건 공통적으로 이해되시죠? 시험이 만만치 않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일단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담은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예정돼 있을 겁니다. 그때 따로 오시면은 이렇게 조금 급하게 설명 안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가 취약한 부분을 1대1로 상담해서 조금 메꿔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질문도 가능하대요. 그렇죠?
제가 정보의 세밀도가 너무 심했나요? 뭐 설명할 게 질문할 게 없으신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년 과연 시험에 합격이 될까?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이런 거 질문 별로 불필요합니까? 자문자답을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이런 질문 누가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국어랑 세밀한 과목들이 부수 과목들이 없고 제2외국어란 변수가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공부 방법만 같이 한다면 올해는 가능해요. 다만 문제는 뭐다? 국제정치학이 아니에요. 국제정치학은 접근도가 쉬워.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늘 비유하는 건데 어디까지 발을 담가야 된다? 여기가 발목이야. 여기가 무릎이야. 발목으로 첨벙첨벙 넓게 일단 밟으시면 돼. 깊이 있게 다루시지 않아도 돼. 국제정치학은 누가 부지런하냐의 싸움이야. 부지런하실 수 있잖아요. 국제정치학 문제되지 않아. 그죠? 다만 변수가 국제법이야. 근데 헌법과 시너지 효과 전혀 없지 않아요. 그죠? 서로 간에 리걸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데는 헌법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같이 붙여서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면 1년 만에 준비가 된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되죠.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외형적 준비할 때 1년 사기지? 2년이야. 그리고 3년 정도 준비해도 그건 그렇게 과한 시간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죠? 실적으로 그게 또 사실이었고. 근데 바뀐 시험 시스템에선 잘하면은 1년 만에도 중요한, 일단 그 과정이, 아니면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이 그렇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 했어요. 그죠? 그러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무 없는데? 자문자답 두 번째를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재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문제는 또 어떻게 풀이하고? 그럼 저 질문하시지. 그죠? 그럼 또 자문자답 두 번째 어떻게 문제풀이 들어가느냐. 요거는 쿼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기출문제야. 당연하죠? 보셔야 되겠지. 자, 우리가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쉽게 해설까지 일단 들어가 있는 교재 구할 수 있으니까 저와 같이는 기출문제 하나하나 일단 파트별로 분석을 합니다. 끝났어. 그 다음에 예상문제야.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건 미래 예측성이야. 이렇게 경향을 보이니까 이런 예상 문제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데, 이건 엄밀하게 일단 잘 선별해서 일단 접근하셔야 돼.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이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뭐 푸르나 마느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급에 출간직 문제가 또는 예전에 일단 사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경향과는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미래 예측성까지 도모되긴 좀 힘들어. 그러면 별도의 예상 문제, 좋은 양질의 문제를 접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열심히들 뭐 각 교수님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뭐 이거야 뭐 특별히 제가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급적 예상 문제도 좋은 문제를 접하셔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이 동형 모의고사야. 얼마나, 이건 우리하고의 좀 장점이 있어요. 그죠? 황당규 쌤이랑 같이 협업적으로 작업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자료에 대한 어떤 그 출처나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적중성이나 이런 문제에도 어느 정도 뭐 혜택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근데 저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들 겁먹을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 겁을 들여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싸한데 그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1대1로 그게 꼭 공포스러운 과목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